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투토 29회차가 종료가 됐고요. 1등은 이제 한 3전으로 한 4억 정도씩 가져갔습니다. 저는 일단 뭐 이번 회차도 지금 지속적으로 한 8개가 적중이 되면서 6개씩 정도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커뮤니티에도 올렸다시피 고무적인 부분은 K리그가 3주 연속으로 이제 한 개밖에 안 틀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EPL이다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여서 조금 너무 정배 경기들도 조금 꼬아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외 리그들이 고정적으로 분데스리가 들어왔을 때 말고는 EPL 뭐 세리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일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경기력 위주로 좀 초점을 두는 편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중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리그, 해외 축구는 끝났고 이제 J리그가 이번 주부터 들어오는데, 일단 내일 K리그 초안픽을 올리고 수요일날에 그때까지 J리그 분석이 끝난다면 J리그 초안픽을 올리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면 금요일 오전에 올라가는 최종픽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J리그 경기력도 같이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이 이 축생픽이고 우측이 이제 초안픽입니다.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8개 적중, 초안픽은 7개 적중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좋진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뭐 복귀 영상을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K리그 위주로, K리그는 또 이번 주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빠르게 퇴근하자마자 지금 바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거치대를 일단 설치 안 할 정도로 조금 짧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변의 가능성을 조금 많이 뒀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변의 경기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고, 상주의 최근 모습을 봤었을 때는 울산 상대로 울산이 압박이 고전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서령우가 울산에서 이제 우측 풀백으로 나오고 김태환 선수가 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박주호 선수가 나왔었고, 일단 상주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상주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 울산이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효 선수 이제 동점골을 김민성 선수가 넣고 그 다음에 준효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죠. 일단 뭐 상주의 뒷공간, 뭐 이 뒷공간을 노릴 만한 팀들이 뭐 여러 팀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울산의 이 역습에서의 그 모습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 상대로는 중원이 밀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고명진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또 괜찮은 모습, 또 이청용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전을 하면서 아예 분위기가 울산 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요. 일단은 적중을 했지만 이변의 가능성을 좀 봤었던 경기여서 이 축생픽 제외하고는 다 단통으로 무승부를 갔었던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픽들이 많았어서 일단은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안에는 제가 강원 사이드로 봤었는데, 강원 사이드를 봤다가 이제 데이터적으로는 무승부의 확률이 좀 적어 보여서 승패로 나눠질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승패로 나눠진다면 성남의 단통 패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성남의 압박에 강원이 전반전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한 중반부터는 성남이 전반 초반부터 이제 강하게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올인이 난 거지, 거의 후반에는 강원이 좀 밀어붙이긴 했습니다. 역습에서의 조재환의 모습은 좋긴 했지만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사실 뭐 그렇게 강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원 상대로는 압박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그것을 풀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뭐 축생픽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초안픽에서만 강원 사이드로 봤었기 때문에 적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다 시청을 했는데 굉장히 이번 시즌에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경기였었습니다. 두 팀 봤었을 땐
우리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사실 광주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게 경기력 쪽으로도 광주 사이드 쪽으로 말씀드렸고,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도 새로 개장한 축구장에서 10주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고, 또 지난 부산전에서의 보여줬던 윌리안 선수가 복귀함으로써 인해서 엄원상과 팔리페 역시 같이 살아났었기 때문에, 이 수원 상대로 최근에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았던 그 수원의 경기력을 봤었을 땐 이 경기 강주 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축생픽에서 지웠던 부분은 이 배당적인 측면에선 이 광주가 유리해 보이는데, 국내 배당도 뭐 해외 배당은 뭐 수원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수원 쪽을 줬다라고 보더라도, 국내 배당에서는 광주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수원의 정배를 더 줬다라는 점에서 일단 의심을 했고요. 또 하나의 또 의심은 뭔가 이렇게 수원이 조금 밀릴 것 같은 경기에서 정배를 받거나, 아니면 뭐 수원이 원정을 받았는데 이거 수원이 못 이길 것 같은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번에 성남을 잡았을 때처럼 뭔가 뜬금없이 승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뭔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웠었고요. 일단 박상현 선수가 골을 넣었고, 크리피치, 한찬이 이런 식으로 좀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타가트랑 김건희는 결장을 했고요. 어찌됐든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수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수원 경기는 앞으로도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배를 받으면 더 불안한 팀이어서 홈에서의 정배를 받았을 때 수원 쪽으로 경기력이 보이면 그럴 때 이변이 나오더라고요. 무승부가 뜨거나 아니면 뭐 원정팀 사이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경기는 뭐 전북을 봤었기 때문에, 전북은 지금 구스타보와 바로 선수가 모두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전북은 앞으로 계속 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울산 뭐 상대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전북의 모습은 기존에 역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느렸기 때문에, 무릴로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쿠니모토가 좌측 윙으로 나오고 또 바로 선수도 투입을 하면서 이 역습에서의 스피드 굉장히 좋아졌고, 구스타보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면서 뭐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헤딩 싸움하면 다 밀리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냥 뭔가 스트라이커인데 제공권에 있어서 상대 선수에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좀 벌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구스타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헤딩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신장도 굉장히 크고, 또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하는 대다수의 팀들이 라인을 내렸을 때 크로스를 올리면 조규성이 있었을 때는 의미가 없는 크로스였었습니다. 수비가 다 커트를 했었고, 조규성이 헤딩을 따더라도 뭐 제대로 된 헤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반면에 구스타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강한 옵션을, 김신욱 때처럼 강한 옵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은 앞으로 조금 연승을 하지 않을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국내 축구든 뭐 해외 축구든 마찬가지지만 돈이면 장땡인 것 같습니다. 돈이 확실히 투자를 하니까 애매한 그런 용병을 사는 것보다는 확실한 용병을 샀을 때 그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K리그에서는.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K리그가 3경기가 모이면 한 경기가 무승부가, 한 경기 이상은 무승부가 나오고, 보통은 3경기가 모이면 한 경기가 무승부가 나오는데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무승부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적고 대부분 한 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K리그 3경기 뭉치면 한 경기 정도는 무승부를 투픽으로도 좀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이 경기는 전북은 이길 것 같았고, 대구도 제가 봤었을 땐 경기력에서는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기 때문에, 이 두 경기를 승으로 간다면 이 전북과 포항의 배당을 봤었을 땐 배당적으로 비슷한데, 뭔가 인천이 반전을 일으켜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반전을 일으킨다면 배당적으로는 승패의 배당이었었는데, 저는 뭔가 이 인천이 포항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를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6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가 없더라도 지금 부산의 수비진을 봤었을 때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격에서의 그런 모습은 대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 사이드 쪽으로 봤었고요. 대안이 선취골을 넣으면서 조금 경기를 쉽게 가져갔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자, EPL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은 뭐 이겼어요. 전반부터 이제 조금 득점을 많이 하면서, 근데 자칫하면 무승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했었던 경기였긴 했지만, 이 경기 아스날이 조금 손쉽게 잡으면서 웨스트햄과 아스톤빌라의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는 무승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전반전에 큰 점수차가 났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스날이 그래도 이런 그 강등권 팀에게 2연패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아스날 사이드로 봤었던 경기였었고요. 적중을 했습니다. 8번 경기는 완전히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경기입니다. 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벌리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봤는데, 일단 무승부는 없고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무승부를 봤었는데, 이런 배당적인 측면이나 좀 데이터적으로 봤었을 때는 승패가 맞지 않을까. 벌리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는데, 벌리가 홈에서 무승부가 그리 많은 팀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홈에서 3연무는 아닐 것이라고 봤고, 근데 패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벌리 승으로 갔었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첼시 울버햄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첼시 사이드로 봤었고, 이 경기는 첼시 투픽으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울버햄튼도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첼시가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을 봤었을 땐 케파 키퍼가 또 나온다면 세트피스가 울버햄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적중에서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고, 전반 막판에 이제 두 골을 몰아 넣으면서 경기를 조금 첼시가 쉽게 가져갔었죠.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투표율이 아마 1위 경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7연패를 하고 있었고, 토트넘도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저는 한 무승부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은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전력을 다한다면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트넘 승으로 갔었는데, 일단 전반전에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선취골을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승부가 됐었던 상황에서도 실점을 하고 나서도 지금 울버햄튼이 첼시 상대로 2점 차로 뒤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2점을 따라붙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이라고 봤고, 좀 안전하게 좀 플레이를 했었는데, 굉장히 근데 어쨌든 실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무승부만 해도 괜히 이제 이기려고 하다가 조금 뒷공간 맞아서 자아에게 실점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선택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제 토트넘을 픽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경기였었습니다. 에버튼 대 본머스, 이 경기는 에버튼이 동기부여가 없고 본머스는 동기부여가 있지만, 본머스는 원정에서의 재개 후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면에 에버튼은 그래도 홈에서의 에버튼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에버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 과거 동일 배당 승무패 확률을 보니까 배당 자체가 본머스 사이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머스 사이드라면 이 경기는 좀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패로 나눠질 것 같긴 했었는데, 에버튼이 과연 쉽게 패배를 할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봤었고, 조금 이 경기는 적중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우는 선택에 있어서는 좀 잘했었던 것 같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유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조금 과감하게 레스터의 단통 승을 봤었고, 국내 구매율에서는 맨유가 당연히 앞섰고 해외 구매율에서는 레스터가 앞섰기 때문에 이 경기 레스터 당연히 부상자가 많고 맨유가 체력적으로 지쳐있다 하더라도 두 팀의 레스터가 베스트 멤버라면 최근에 맨유와 붙어볼만 하지만, 수비에서의 세인지가 없고 벤치렐이 없고 페레이라가 없고, 그리고 전방에는 공격진에는 또 메디슨이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레스터가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그러나 이 경기 뭔가 레스터가
이 동화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가봤었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맨유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볼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너무 꼬아서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고 이 독식픽에서만 승패로 가서 적중을 했었습니다. 무승부는 없을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13번째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셰필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을 때 이 모습을 봤었을 땐 그래도 사우스햄튼의 집중력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튼 승으로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선제 실점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또 후반전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역전을 했었던 그런 사우스햄튼의 모습이었고요. 다음 시즌이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웨스트햄과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가 이제 선제골을 넣고 지키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승부가 되면서 사실 아스톤빌라는 무승부만 해도 지금 와포드가 아스날에게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을 생각하긴 했었는데 저는 아스날 상대로 와포드가 이렇게 전반전에 대량으로 실점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실점을 하지 않았다면 1점 차로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아스톤빌라가 더 적극적으로 투지 있게 뛰어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EPL에서는 K리그는 그래서 좋은 성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EPL에서 거의 박살이 났죠. 그래서 EPL 마지막 라운드였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여서 등수 안에 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등수 안에 들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K리그와 J리그로 또 돌아오는데 일단은 또 다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내일 K리그 초안픽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